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시황 뉴스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새벽 1시였죠. 저도 보통 한 12시쯤에 잠을 자는데, 이 트럼프의 대국민 성명 이거 본다고 오늘 좀 늦게 잤습니다. 근데 1시에 안 나오고, 역시 한 30분 지연해서 좀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시 가까이인가 잤던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한 첫 마디가, 듣고, 끝났다, 다행이다 하고 잠을 좀 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마디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국인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고, 뒤이어서 뭐 미국은 강한 나라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등등등, 뭐 무력을 통한 뭐 제재는 원치 않는다, 뭐 경제 제재 정도로 앞으로 좀 이란을 단속하려고 한다,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이란을 다시 이제 무력으로 보복할 마음이 없다면, 뭐, 마무리됐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좀, 환호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성명 전에 미 증시가 한 강보합 수준에서 뭐 0.2%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성명 발표가 있고 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까지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시장이 오후장 때 바그다드의 로켓 2발이 발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마감이 됐죠. 하지만 뭐 우리 증시는 전혀 뭐 이 부분은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오늘 큰 폭의 양시장 상승이 있었죠. 뭐 이란발 리스크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미국과 이란의 리스크가 단기 조정의 기회인가 라는 주제로, 저는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할 조정의 구간이지 뭐 대응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반등 하루 있다가 어제 좀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저희 뭐 리딩반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시적으로 조금 더 생각보다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제 갈 길을 갈 거다라는데 뭐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리딩반에서도 제가 멘트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동시효과 때 이제 국내에 처음으로 중국 폐렴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뭐 파루, 뭐 체시스 이런 애들이 시간에 뭐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새벽에 아침에 폐렴 환자들 8명이 그냥 다 음성 판정 나서 퇴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이 원인 불명의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좀 판정이 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뭐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오전장에 좀 핫했던 DMZ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죠. 삼육물산이 상한가를 갖고 집단적으로 좀 급등을 했고, 거기 이제 비무장지대 지역에 대한 군 보호구역 추가 해제 완화를 검토를 한다는 소식, 그리고 뭐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거기다가 남북철도 연결 정민조사 준비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DMZ 관련주들이랑 거기다가 뭐 이제 뭐 대북주들도 좀 좋은 반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됐죠. 뭐 일단은 야당 쪽에서 낙마를 시킬 만한 결정적 한 방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 뭐 당연히 이제 추가 검증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월 16일 전까지 공직자가 사퇴를 해야 총선에 출마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낙연 총리가 16일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를 임명을 하고 나서 공석을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보기 좋게 사퇴하고 출마를 하면 되는데, 이제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1월 16일 전까지 임명이 되지 않으면 이제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총리 자리를 공석으로 놔둔 상태에서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고 조금 부담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당에서는 13일까지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하겠다. 그러고 있는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낙마를 시킬 만한 뭔가 결정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뭐 임명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안철수 씨가 반문연대냐 신당을 찬당하냐 요거를 두고 좀 이제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될 것이고요. 손학규 씨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뭐 안철수 관련주가 좀 움직였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이 2월 21일 날로 컴백을 확정을 했습니다. 뭐 관련해서는 뭐 너무나도 그냥 잘 알고 계시는 LB 세미콘, 뭐 DPC 등등이 있겠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코스피는 오늘 1.63% 상승 마감을 하면서 지금 맞고 떨어졌던 2200포인트 거의 근방까지 왔고요. 내일 하루 정도 더 추가 상승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고, 코스닥도 오늘 3.92% 정말 폭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여름에 또 이만큼은 안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3.68%뭐 요때 폭등 나왔던 거 빼고는 최근에 제가 본 상승치로는 최대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뭐 이란발 리스크 때문에 떨어진 거 그냥 일단은 제자리 찾은 수준이기 때문에 막 너무 우리가 이제 뭐 환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맞고 떨어졌던 여기까지는 하루 정도는 더 추가 상승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너무 좀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비중 조절은 조금 해놓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오늘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오늘 저희 리딩반은 세 종목을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워낙 오늘 시장이 갭이 좀 높게 떠서 위로 상승폭을 뭐 먹을 만한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HLB는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그냥 제가 이 HLB라는 종목은 시장이 뭐 작년 여름과 같은 폭락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10만원 깨기가 진짜 힘들 겁니다 라고 제가 뭐 거의 뭐 한 달 내내 지금 이 종목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10만원이라는 이 종목에 대한 기준가를 정해 드렸기 때문에 매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만원 부근에서 매수하고 반등 나오면 팔고, 부근 오면 또 매수하고 반등 나오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위로 아마 상방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리딩반도 지금 한 3번, 4번 정도 매매를 해서 모두 다 익절을 하고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 어제 이제 이란발 리스크가 있기 전날이었던 요때 1월 7일날 이때 한번 시원하게 먹고 나오고 눌림 구간에서 요때 많이 사지 않았고요. 이때 산 것보다 조금밖에 안 샀어요. 요때 좀 샀는데 1월 8일날 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비중을 실지 말자는 마음으로 두고 봤는데, 다행히 이때 비중 안 실은 게 다행이죠. 어제 이제 이란발 리스크로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바닥 찍고 돌리는 구간에서 요렇게 분할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이 사실은 너무 갭을 많이 띄워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갭 띄운 다음에 또 밀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익절을 하고 나온 다음에 추이 상황을 좀 지켜보자 라는 마음으로 있었고, 오전에 만들어낸 고가를 좀 돌파하고 이 구간에서 좀 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매수가 들어가서 종가 부근에 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일까지 지수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HLB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스닥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물론 때때로 지수와 상관없이 어떤 뉴스로 인해서 순간순간 급등도 한 번씩 나오는 종목은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뭐 어떤 재료가 나올 거라고 제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뭐 지수 관련 종목으로 생각하고 지금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일도 하루 정도 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희가 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좀 매도를 하고, HLB도 또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10월 달에 급등할 때랑은 지금 좀 많이 다르죠. 워낙 공매도도 많고 매물 압박도 많은 종목이라서 이렇게 한 번에 쏘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때는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던 거고요. 어떤 뉴스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가 막 이렇게 급등하는 성격보다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매물소화하는 느낌이 강해서 일단 좀 익절하고 챙기고 나오고, 혹시 눌림 자리 나오면 그때 가서 들어가도 재매수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익절을 일단은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익절한 거 먼저, 한진칼 먼저. 얘도 조금 길게 볼 거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HLB랑 한진칼, 에스텍파마 세 종목을 매수했던 근거가 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잖아요. 한진칼도 제가 얘는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를 깨기 힘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38,000원 가격대. 새로 이 기준봉을 만들면서 새 돈이 들어왔던 시가와 저가 라인, 요 타점을 깨기가 굉장히 얘는 힘들 거다. 만약 이란발 리스크가 아니었으면 굳이 이 타점까지 안 주고 반등 나왔을 거예요. 이 위에서 이란발 리스크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조정이 있었다가 결국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한진칼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저도 잡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계속 놓쳤어요. 뭐 요날 같은 경우는 뭐 종가 베팅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슈팅이 급하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못 잡았고, 계속 그러면서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그러다가 어제 이제 매수가 좀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고요. 오늘 반등 시에 일단은 얘도 좀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종가 부근해가지고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좀 오르더라고요. 좀 너무 얘는 한직칼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팔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한 요 정도 됐거든요. 요 정도 기준선도 있는 뭐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25,000원부터 한 요 정도 라인, 여기 전고점 매물대였던 여기까지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었는데 조금 일찍 팔았습니다.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매물대를 넘겨놓은 봉이 나와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HLB도 기준가를 가지고 매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락은 제한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위로 튈 경우에는 충분히 그 상승폭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손실폭은 작은데 위로는 열려있는 이런 타점에서의 매매들을 해주면 상당히 마음 편하게 좀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STLB도 10만원이라는 기준가를 제가 선정해드렸고, 한진칼은 38,000원, 37,000원이라는 기준가를 선정해드렸고, 에스텍 파마도 뭐 다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애들이에요. 에스텍 파마도 얘가 거의 뭐 요 정도가 저가 라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0만원에서 요 정도 라인. 그래서 요 구간으로 들어오면 매수를 할 만하다. 그래서 얘도 어제 좀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지 장중 내내 좀 지루한 모습을 보여서 얘는 그냥 뭐 잘 파신 분들은 익절, 그냥 평균적으로 제가 정해드린 가격에 파신 분들은 그냥 본절, 뭐 수수료 다 포함한 거니까요, 본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을 것 같고요. 얘도 그냥 뭐 스윙으로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단기 매매하는 사람이고 기회 비용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리를 했고요. 얘가 오늘 그냥 드는 생각은 여기서 한번 들어 올렸다가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며칠 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정없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했다. 이렇게 세 종목을 오늘 매매를 좀 했고요. 제 개인 매매는 뭐 HLB 계속해서 저도 매매를 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는 뭐 한국 화장품 때문에 오늘 뭐 그냥 좀 스트레스 받는 날이었어요. 장도 좋은데 장이 좋은 거에 비해서 수익을 좀 많이 못 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하루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장 초반에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잠깐 들어갔다가 뭐 매수한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얘는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왔고 이 상한가 종가 위에서 이렇게 좀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이 좀 들었고 상한가 만들어 놓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워낙 안 좋았었죠. 그래서 파동이 좀 덜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도 조금 그 마찬가지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파동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얘가 굳이 나누면 딱 요 정도의 색깔이 얘가 선이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이때 계속해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했던 요 가격대 16,000원 가격대를 아주 어렵게 돈 써서 넘겨놨기 때문에 조금 더 파동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 갭이 너무 많이 뜨면은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엄청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어요. 시가가 7%니까 막 10몇 프로 뜨면서 이렇게 떴으면 제가 공략을 자제하려고 했었거든요. 얘도 뭐 계속해서 매매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죠. 상따에서 뭐 수익 실현하고 두 번 단타 치고 나오고 오늘은 뭐 거의 뭐 진짜 스캘핑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에 들어가려다가 조금 타이밍이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좀 늦게 매수된 게 이렇게 수익폭을 많이 챙기지 못했던 이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바로 좀 들어갔으면 요 정도의 수익폭을 좀 챙겼겠죠. 왜냐하면 매수가 낮게 되면 요 구간에서 조금 멈춰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수하고 나서 좀 버티다가 이렇게 가면 이거를 견디기가 또 쉽지 않죠. 내 매수가를 위협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냥 스캘핑 식으로 단타 치고 그렇게 매매가 좀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하루 종일 강했던 국영 GNM도 장중에 단타를 좀 쳤습니다. 얘도 보면은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얘가 요 지지 가격대를 지지해주죠. 2,300원은 지지해놓고 뭐 매물대나 박스권 가격을 한 2,500원대로 본다라고 봤을 때 어제 여기서 한번 크게 흔들어 놓고 종가가 딱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박스권 상단. 그러면 추가 상승의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장도 좋았고, 그러니까 여기다 딱 맞춰놓고 바로 시가부터 땡겨 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요 구간 안에서 또 당분간 놀 확률이 있겠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렇게 또 레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충분히 또 파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얘도 그냥 단타로 그냥 조금 여기서 한 번 먹고 뭐 두 번 먹고 근데 너무 짧게 먹었죠. 지수가 또 워낙 고점에 있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지수가 갭을 안 띄우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장대 항봉으로 올라가는 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응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갭을 많이 띄워놓고 고가권에서 출발하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지수 고점 찍고 밀리기 시작하면은 또 종목들도 같이 밀리니까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너무 짧게 봤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돌파로 보고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는 손절 한번 하고 나왔던 그런 매매가 있었고, 오늘은 뭐 크게 먹었던 매매는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오늘 한국 화장품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하루 종일 너무 받았어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도 다뤄드렸고 계속해서 제가 관찰하고 보고 있던 종목이라서 어제 장도 안 좋았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양봉 만들어 놨던 그 이유가 오늘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만들어 내려고 어찌됐건 준비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 보면서 보통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 가게 되면 사실 마음이 조금 급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화장품도 사실은 비교적 잘 잡았어요. 여기 오전 시가에 만들었던 고가권을 돌파할 때 잘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비중도 꽤 많이 이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나왔고, 눌림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해서 사실은 여기가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매도를 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 종목을 많이 보고 있었고, 뭔가 기계적인 마인드의 어떤 기계적인 마음으로 종목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전에 얘가 상한가도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요때 상한가 한번 갔고, 요때도 상한가 한번 찍고 밀린 적이 있기 때문에 괜히 또 이런 과거에 대한 또 제 뇌가 오류를 또 발생을 했는지, 또 장전에 화장품 관련주들에서 좀 주도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서 사실은 매도 자리로 봤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매매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와, 하루 종일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았습니다, 얘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본절가가 거의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밀려서 여기서 일부 비중을 줄이고 또 매수하고 다시 여기서 돌리지 못하니까 또 다시 비중 줄이고, 그러다가 쓰리바닥 찍고 좀 돌리는 모습에 여기서 좀 매수해가지고 결국에는 전량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짜증나서. 그렇게 생각보다 힘이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내일 뭐 추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이때 기준봉 뽑아놓고 만들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면 또 며칠 제가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제가 뭐 답답해서 그냥 손절을 하고 나와버렸던 그런 매매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라온피플도 오늘 굉장히 좀 좋았어요. AI 관련주인데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안철수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이제 귀국하고 복귀해서 어느 정도 그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불꽃놀이 한번 하고 좀 시세를 다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이낙연 관련주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서 이제 인물 관련 테마주들은 조금 끝물이 아닌가 하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정치 테마는 인물 관련주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새로운 뭐 핫한 뭔가 바람을 일으킬 만한 주자가 안 나타나면 그 다음에 뭐 정책 테마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총선 나가게 되면 이제 공약들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 테마를 앞으로는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테슬라가 시총을 10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뭐 나왔던 것 때문에 그런지 센트럴 모텍이 오늘 또 괜찮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고가권은 15.93%였고요. 얘도 방송에서 두 번, 세 번 제가 언급 드렸죠. 얘는 21,700원 가격대 위에서 아마 계속해서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단 얘가 경고딱지 붙은 애라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오긴 좀 힘들 거예요. 잔파동으로 좀 파동이 나오면서 21,700원 깨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빼다가 이제 경고딱지 좀 떼고 나서 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요 가격대를 좀 기준가로 보고,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오면 11선 올라오고
기준선 붙고 요렇게 되면은 또 한번 매매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경고 딱지가 붙어 있어서 막 이런 흐름을 기대하고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자율주행차 관련된 라닉스도 지금 여기서 요렇게 가다가 뿅 요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시장에서 가장 좀 핫했던 테마주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삼육물산 얘도 오늘 상한가 정말 지저분하게 가더라고요. 상따 안 했습니다. 자리랑 재료가 막 그렇게 막 굉장히 핫하다 막 이런 생각은 좀 안 들어서 상따는 안 했는데, 오히려 그 삼육물산이라는 종목만 놓고 보면 사실 상따를 해도 괜찮은 건 맞아요. 얘 보면은 상한가도 곧잘 가고요. 상한가 다음날 갭도 시원시원하게 잘 뜨고요. 이럴 때 보면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요. 갭 많이 떴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자리가 조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이 DMZ 테마 재료에 대한 확신도 조금 없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손이 좀 안 가서 상따를 좀 안 했습니다. 어찌됐건 뭐 집단적으로 움직인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생각은 막 이렇게 시세가 막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보다는 이때처럼 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뭐 1월 16일 전후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려면 움직여야 되고, 더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랑 같이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넣어놓은 건데, 오늘 젠백스가 움직였고 얘도 참 끼가 좋습니다. 끼가 참 좋고요. 오늘 15% 상승했고,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나가는 종목들 중에는 앞타바이오랑 튠바이오, 그 다음에 HLB, 그 다음에 셀리버리, 셀리버리가 없네요. 아무튼 요 정도 저는 만약에 그 이슈로 이제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받게 되면 이 정도 종목이지 않을까 하면서 보고는 있는데, 또 드는 생각은 너무 또 많은 대중들이 이 재료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또 아는 종목, 아는 재료들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안 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해서 이걸 지금 거의 시장에 참여하는, 단기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재료를 가지고 또 만약 급등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급등을 한다. 막 이렇게. 물론 이번 컴백 때 또 방탄소년단이 또 다른, 지금까지 하는 또 다른 이슈와 또 다른 뭔가 뭐를 뭐 이제 반향을 일으키면 또 모르겠지만, 물론 차트도 좋고 다 좋아요. LB도 그렇고 DPC도 그렇고. 네, 너무 뻔해서 또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JP모건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젠백스는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죠. 요런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하거나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고요. 지금 저가권에서 300%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뭐 일단 공간은 열려 있는 상태고 좋은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공략 대상으로 삼아 본다라면 저는 뭐 앞타바이오, 셀리버리도 괜찮아 보이고요. 차트가 알테오젠, 메지온, HLB는 뭐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얘는 HLB 생명과학이고요. 헬릭스미스, 에이벨바이오. 오늘 뭐 에이벨바이오가 조금 좋지 않네요. 오늘 같은 날에 음봉 마감을 한다?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SK 바이오랜드랑 몇몇 종목은 JP 모건이랑 관계 없습니다. 그냥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제가 묶어서 그냥 넣어놓은 거니까요. SK 바이오랜드도 오늘 갭 두고 그렇게 막 양봉을 이런 식으로 좀 뽑아주는 모습까지는 아니었네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종목 상담도 저한테 많이 들어왔던 종목인데 어찌됐건 SK 바이오팜 이제 상장 승인이 났고 이때 한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두 회사가. 근데 어찌됐건 바이오팜 재료로 급등했던 전력이 있고 앞으로 이제 SK 바이오팜이 실질적으로 상장 이제 또 곧 하는 뭐 이제 뭐 시기가 다가온다든지 뉴스가 나온다든지 하게 됐을 때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보고 좀 더 내가 이 종목을 보유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는 이제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 정도 먹을 거리가 좀 남아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주 중에 데이터 솔루션이랑 오픈베이스도 오늘 괜찮았어요. 얘네들도 차트가 나쁘지 않고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장 역할을 하던 SSR은 고점 찍고 거래량 터지면서 떨어져 버리는 모양새지만 데이터 솔루션이랑 오픈베이스는 아주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이란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방산주랑 유가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이 나왔고 이거 관련해서 뭐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미 결과가 이렇게 이제 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남북경협주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뭐 있었죠? 보통 보면은 바이오 관련주 임상 3상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메지온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다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희 리딩반 회원님들한테도 제발 좀 홀짝 매매 하지 마시라고. 홀짝 매매. 그 다음에 뭔가 승부를 보기 위한 베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급등 아니면 급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베팅들은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예전에 남북경협주도 몇 번 그랬죠. 실무회담을 주말에 실무회담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금요일에 종가 베팅을 한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잘 된다고 해도 재료 소멸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때 뭐 들어가신 분들도 정말 많았죠. 근데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오면서 정말 낭패였고 바이오 관련주들도 뭐 가장 최근에는 메지온이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성공해서 물론 급등할 수 있겠지만 실패 시에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 또 낭패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비보존 관련해서 임상 3상 데이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매매하고 이제 결과를 보고 매매도 늦지 않다. 그렇게 좀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뭐 3상 데이터 결과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뭐 에스텍파마나 이런 종목들 뭐 한가 나오고 또 급락하고 그랬죠. 뭐 물론 이미 들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뭐 이런 말씀이 뭐 전혀 위로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제발 이런 어떤 홀짝이 베팅하는 매매는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결국에는 퍼스텍이랑 빅텍이 빠져있네요. 빅텍이 어디로 갔지? 방산주는 어제 퍼스텍이 대장이었고 빅텍이 2등주였고 스페코가 3등주였잖아요. 오늘 하락도 정확히 딱 1등주, 2등주, 3등주 순으로 하락이 나타났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가 관련주는 오히려 조금 앞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좀 봅니다. 사실상 이란과 미국의 뭐 전면전으로 가지 않았고 일단락 되는 분위기고요. 여기서 뭐 이란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뭐 소규모의 뭐 국지전 정도의 도발은 뭐 좀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뭐 얘네가 면 세우기로, 그러니까 자국민들한테 체면 세우는 정도로 그냥 뭐 미국인 사상자 없이 미리 통보하고 거의 이제 뭐 체면치레 하는 정도의 뭐 그런 정도는 있겠지만, 뭐 시장이 한번 또 떠들썩 할 만한 그런 일은 벌어지기 좀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는 쪽으로 보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또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일들의 운에 맡기면서 그냥 홀딩을 해야 되겠죠. 혹시 물려 계신다라고 하면 뭐 또 뭐 석유 시설이 피격당한다거나 뭐 유조선이 뭐 난파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뭐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물렸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이슈는 어찌됐건 이란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방산주를 들고 계시다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방산주는 뭐 이란 쪽에서 미사일을 혹시라도 뭐 한두 발 좀 더 쏜 거 가지고 장이 안 좋을 때 뭐 좀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뭐 김정은이 뭔 짓을 또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여기에 이제 물린 세력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위한 되돌림 반등 정도는 줄 수 있겠죠. 물론 뭐 아무런 재료도 없이 막 이렇게 올리진 못할 거고요. 또 그거에 맞는 뭔가 재료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때를 노려서 혹시 반등이 나오면, 방산주들은 반등이 나오면 좀 잘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스텍은 제가 막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본 종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빅텍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보면 상한가를 잘 안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상한가도 잘 안 들어가고 급등했다가 다음날 개파락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장중에 단타로는 좀 접근을 해도 가지고 홀딩을 하는 종목으로는 저는 뭐 단 한 번도 빅텍을 가지고 홀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뭐 어느 정도의 또 되돌림 반등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일단 뭐 그렇게 보니까요. 잘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